안녕하세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콘텐츠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애니를 안 보셨어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장면 보고 생각보다 너무 잔인해서 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만을 기억하시고 그냥 거인이 사람 잡아먹는 만화? 사람이 거인이랑 싸우는 만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거인이랑 사람이랑 싸우는 그런 평범한 소년 만화 아닙니다. 물론 소년 만화라 세계관 설정상 능력이나 배틀과 같은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만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만화가 다루고 있는 건 선과 악의 기준, 증오의 연쇄와 같은 문명 사회를 꿰뚫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인간은 왜 싸우죠?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작가 나름의 해답을 그가 구현해낸 세계관 안에서 정말 엄청난 연출력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진격의 거인 리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관 교육 먼저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세계에는 거인이 존재해요. 근데 그냥 거인이 아니라 식인종 거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웃긴 게 다른 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했냐? 50m의 벽을 만들어서 거인을 피해 그 안으로 도망쳐요. 벽은 크게 3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바깥의 벽이 월 말이야. 그 안쪽으로 차례대로 월 로제, 월 신화예요. 벽의 이름치고 상당히 거창한데 당연히 떡밥입니다. 아무튼 인류는 이 같은 벽을 세워서 약 100년간의 평화를 영위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50m의 벽 위로 한 거인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10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벽까지 부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렌 예거의 엄마가 거인한테 먹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근데 이 대사 그냥 주인공이 빡쳐서 내뱉은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더라고요. 아무튼 이어서 주요한 등장인물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거인을 구축하겠다는 주인공 에렌 예거,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소꿉친구 미카사 아르민, 그리고 거인과 싸우며 벽 밖의 진실을 탐구하는 조사병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렌이 미카사 아르민과 함께 조사병단에 입단해서 벽과 세계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진격의 거인의 줄거리 되시겠습니다. 그럼 세계관 교육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 만화가 왜 명작인지 딱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진격의 거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만화 떡밥 회수가 대단합니다. 1화 제목부터 2000년 후의 너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뭔가 떡밥의 느낌이 강하게 오죠. 근데 이 떡밥이 언제 풀리냐? 최종장에서 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가가 1화 연재 시작할 때부터 떡밥을 언제 회수할지 미리 생각해 놓고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화가 뭐 1, 2년 연재한 게 아니라 거의 13년을 연재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떡밥이 대강 10년 만에 회수가 된 거예요. 근데 1화의 떡밥이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어서 주인공이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되는데요. 다녀와 에렌이라는 음성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누가 한 말일까요? 또 에렌은 그냥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깹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미카사, 머리가 되게 긴 것 같다 라고 해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죠? 미카사 입장에선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왜? 에렌이랑 친구였던 동안 자기는 짧은 머리였던 적이 없거든요. 이어서 에렌은 엄청 긴 꿈을 꾼 것 같아 라는 말도 해요. 이거 참 1화부터 떡밥이 도대체 몇 개죠? 자, 그리고 앞서 세계관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거인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세계에 갑자기 어느 날 식인 거인이 등장했다? 그냥 거인도 아니고 식인 거인이 어떤 이유도 없이 등장한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래 뭐 갑자기 등장했다 그렇다 쳐요. 근데 인류는 그런 거인을 피해서 도대체 어떻게 50m의 벽을 지은 거죠? 벽 지을 때는 거인들이 인간 안 잡아먹기로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대망의 지하실 떡밥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에렌이 초대형 거인, 그니까 그 벽보다 큰 거인 있죠. 그 초대형 거인의 침공을 받아서 엄마가 한 거인에게 죽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빠도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눈 떠보니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그 와중에 꿈인지 현실인지 아빠에 대한 기억이 또 애매하게 있긴 해요. 근데 그 기억에서 아빠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지하실에 진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지하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진실은 거인과 벽, 나아가 이 세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 만화 그냥 거인이랑 사람이랑 우당탕탕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만화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스포 들어갑니다. 아직 작품 안 보신 분들은 결말까지 다 찾아보고 오신 후에 영상 시청해주세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하실의 비밀이 풀리기 전까지는 라이너, 베르톨트, 애니 일행이 에렌의 엄마를 포함한 수많은 벽 안의 사람들을 학살한 죽여 마땅한 악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쩌죠? 지하실의 비밀이 공개가 되면서 라이너와 그 친구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어요. 자신들이 거인이 돼서 시조의 거인을 탈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와 내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행복을 바라면서요. 그래도 너희는 사람을 죽인 학살자들이잖아 라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실 건가요?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내 가족과 생판 모르는 남을 절대 동일한 잣대에 놓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학살자가 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현실에 많을 겁니다. 에렌이 레벨리오 전투에서 수많은 마레 제국의 사람들을 학살하기 전에 라이너를 만나서 하는 대화가 이 같은 상황을 좀 잘 보여줘요. エレン、何しにここに来た。お前と同じだよ。わからないか。お前と同じだよ。仕方なかったってやつだ。あれが壁を破壊した理由だろ。お前たちは世界を救おうとした。そうなんだろ。リリー・タイバーの言う通り、俺は悪者だ。世界を滅ぼ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だが俺にも、お前たちが悪者に見えた。あの日、壁が破られ、俺の故郷は巨人に蹂躙され、目の前で母親が食われた。俺には分からなかった。なぜだ、ライナー。なんで母さんはあの日、巨人に食われた？それは、俺たちがあの日、壁を破壊したからだ。なぜ壁を破壊した？始祖を奪還し、世界を救うことだ。そうか。世界を救うためだったら、そりゃ仕方ないよな。 과거에는 라이너와 베르톨트가 자신의 엄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에렌이 반대로 마레에 왔어요. 그리고 라이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릴 예정입니다. 에렌이 사이코패스라 죽이는 건가요? 아니요. 가만히 파라디 섬에 잠자코 있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마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명분도 대의도 있죠. 이 과정에서 에렌은 과거 라이너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요. 진정으로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라이너 입장도 진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한 선택, 절대적으로 악한 선택은 없습니다. 적어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요.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해라?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당연히 작가는 이 입장 차이에 대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법인지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도 작품에 좀 녹여냈습니다. 진격의 거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장면을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장면을 선택할 것 같아요. サシャを殺したのはこいつです。あなたの娘さんの命を奪いました。お前の大事な人が、俺にも大事な人がいた。エルディア人だ。悪魔の末裔だ。だが彼女は誰よりも俺の料理をうまそうに食った。このクソみたいな戦争から俺を救ってくれたんだ。人を喜ばせる料理を作るのが本当の俺なんだと教えてくれた。それがサシャ・ブラウス。お前に生まれた彼女の名前だ。私だって大事な人たちを殺された。そのサシャ・ブラウスに撃ち殺された。だから報復してやった。先に殺したのはそっちだ。知るかよ、どっちが先とか。 이 화의 제목은 연쇄입니다. 무슨 연쇄를 말하는 걸까요? 네, 증오의 연쇄입니다. 프리츠 국왕으로부터 시작된 증오의 연쇄가 여기 가비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어져 온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프리츠 국왕이 거인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를 침략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또 엄청 억압당합니다. 그럼 침략을 받은 국가들은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마레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거인 대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에르디아인들을 죽여요. 복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렇게 억압당하던 에르디아인들
중 그리샤 예거라는 아이의 여동생이 마레 제국의 헌병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리샤 예거는 에르디아인들의 해방을 꿈꾸는 복권파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벽 안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시주의 거인을 탈환해서 에렌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마레 제국에서 가만히 두냐? 아니죠. 마레 제국은 꼭 시주의 거인을 손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복수를 못하거든요, 에르디아인들이. 그래서 라이너와 그 일당들, 일명 전사대를 투입해서 벽 안쪽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거기에 에렌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럼 에렌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눈깔 돕니다. 모든 거인을 구축해버리겠다고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죠. 증오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에렌은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결국에는 시주의 거인을 가지고 마레로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라이너가 그랬던 것처럼 마레의 수많은 인생들을 짓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영상에 나왔던 마레의 전사대 후보 가비 브라운이 평소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죽어요. 누구한테? 샤샤 브라우스한테. 그래서 가비가 눈깔이 돕니다. 비행선에 어떻게든 타서 그 증오를 샤샤한테 되돌려줘요. 그렇게 샤샤가 죽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샤샤가 가비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렇게 또 하나의 증오가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샤샤의 아버지가 그 연세를 끊어요. 包丁を渡しなさい。サシャは狩人やった。5名頃から弓を教えて、森で獣をいて殺して食うてきた。それが俺らの生き方やったからや。けど、同じ生き方が続けられん時代が来ることは分かっとったから、サシャを森から外に生かした。兵士になったサシャはよその土地に攻め入り人を撃ち、人に撃たれた。結局、森を出たつもりが、世界は命に奪い合いを続ける巨大な森の中やったんや。サシャが殺されたんは、森をさまようたからやと思うとる。せめて子供たちはこの森から出してやらんといかん。そうやないと、また同じところをぐるぐる回るだけやろう。だから、過去の罪や憎しみを背負うんは、我々大人の責任や。 정말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만약 이 증오가 여기서 끊기지 않고 가비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증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들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가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요. 결국 작가는 샤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숲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잔혹한 세계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실 샤샤의 아버지는 과거 숲에서 생활하는 한 명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력으로 삶을 살아갔죠. 살아가려면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무력이 통치하는 세계를 숲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고아원의 원장님입니다. 숲을 벗어나 사회로 나왔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버려진 인생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숲과 달리 서로를 돕고 공생하는 세계죠. 그리고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딸을 죽인 가비를 용서하고 그 증오를 짊어짐으로 길게 이어져 왔던 증오의 연세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결심은 마레의 요리사였던 니콜로, 파라디 섬의 사람들을 악마로 생각하던 가비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꿔놓기에 이르죠. 사실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보다 복수를 통한 자신의 이익을 더 바라죠. 당장의 정치, 종교, 각 분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잘 해봅시다. 뭐 하는 데가 있나요?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를 보면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 얼핏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저는 땅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오펜하이머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핵이 평화를 존속시켜 주냐? 아니요. 그저 전쟁을 억제할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누군가 눈깔이 돌게 되면 핵전쟁 나서 인류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에렌도 땅울림 말고 대화해보려고 하고 이래저래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결말 보면 땅울림으로 학살당한 인류가 전투기를 개발해서 파라디 섬을 다시 침략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게 증오의 연세를 끊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작가가 결말에서 증오의 연세가 끊기지 않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더 명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상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한테 미사일 맞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증오 내가 받아주리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눈깔 돕니다. 그만큼 용서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증오의 연세를 끊는 길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암튼 그래도 우리는 숲에서 나가려고 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격의 거인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만화는 단언컨대 생각할 만한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명작의 반열에 올라설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 들고 찾아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To let all the light shine through, so I can be everything I know.